자율주행차 경쟁.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뜨겁죠. 근데 과연 누가 이길까요? 보통은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진 회사가 이기겠지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승리의 공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 숨겨진 공식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기술 전쟁, 그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냐? 아니면 웨이모냐?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일 거예요. 그죠? 이 두 회사가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지고 맞붙고 있으니까요. 되게 간단한 질문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게 정말 그렇게 단순한 문제일까요? 지금 시장을 보면 크게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있어요. 한쪽은 테슬라가 대표적이죠. 사람 눈처럼 카메라에만 의존하는 비전 온리 방식.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웨이모가 있습니다. 여기는 카메라, 레이더, 그리고 라이다까지 가능한 모든 센서를 다 합쳐서 정확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다중 센서 퓨전 방식을 쓰고 있죠. 근데 말이죠. 연구자들은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 경쟁의 진짜 큰 벽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놀랍게도 바로 우리, 사람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기가 막히게 좋아도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거 못 믿겠는데? 너무 비싼데? 하면서 안 사면 그 기술은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수용성을 연구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죠. 근데 기존 연구들에는 좀 명확한 한계가 있었어요. 뭐냐면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 같은 주관적인 마음이랑 실제 사고율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항상 따로따로 본 거예요. 이 둘을 하나로 싹 묶어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자들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 개념 하나를 딱 가져온 거죠. 그게 바로 가치공학, 영어로는 밸류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기능이 어떻고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둘을 같이 분석해서 제품의 진짜 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정말 똑똑하고 강력한 방법론이에요. 자, 보세요. 공식은 정말 아름다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가치는 기능을 비용으로 나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무조건 기능이 막 화려하다고 혹은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둘 사이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공식을 가지고 이제 명확한 3단계 평가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술을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쫙 분해하고요. 두 번째, 안전성, 편안함 같은 사용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점수로 바꿔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금 본 그 공식, V는 F 나누기 C, 이걸로 최종 점수를 딱 매기는 겁니다. 간단하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채점에 들어가 볼까요? 이 공식으로 각 기술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식의 분자, 바로 기능 점수부터 볼게요. 이게 그냥 성능이 좋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용자들이 차를 탈 때 이건 정말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딱 4가지. 바로 안전, 주행 효율성, 신뢰, 그리고 편안함. 이 4가지를 합친 종합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모에 있는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차 살 때 내는 그 가격표가 전부가 아닙니다. 차를 사는 순간부터 폐차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돈, 그러니까 기름값, 전기료, 데이터 요금, 수리비 이런 걸 다 합친 총 소요 비용으로 계산하는 거죠. 훨씬 현실적이죠?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공식도 있고 채점 기준도 정해졌어요. 연구진들이 이걸로 여러 기술 조합들의 점수를 쫙 매겨봤거든요.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데이터가 말해주는 결론을 한번 보시죠. 우선 순수하게 기능 점수만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죠. 센서도 많고 통신 기술까지 갖춘 방식, 그러니까 가장 비싸고 화려한 기술이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죠? 기능 자체는 가장 강력하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비용을 따져보면 이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프 보세요. 아까 그 비싼 라이다 센서가 쏙 빠진 비전 온리 방식이 압도적으로 저렴하죠.
비용 면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 있는 신호등이나 표지판 같은 것들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차랑 직접 통신을 하게 되면 차에 비싼 센서를 덕지덕지 붙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차량 비용을 무려 42%나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엄청나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최고의 기능 점수, 그리고 최저의 비용 점수. 이 둘을 가지고 최종 가치 점수를 계산하면 과연 어떤 기술이 진정한 승자가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최종 승자는요, 가장 비싼 기술도 가장 기능이 단순한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똑똑한 도로, 즉 협력지능과 카메라만 쓰는 비전 온리 시스템을 결합한 방식, 이 조합이 기능과 비용 사이에서 가장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내면서 최고의 가치 점수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어떤 기술이 이겼다, 이걸로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생각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거든요.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죠. 이기는 전략은 최고의 기능도 최저의 가격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둘의 균형을 가장 잘 맞춘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승리의 공식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의 변화가 가져올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무작정 도로만 넓힐 게 아니라 똑똑한 신호등에 투자해야겠구나 하는 방향이 생기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이 결국 안 살, 비싸기만 한 기술에 매달리는 대신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게 되겠죠. 결국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소수의 얼리 어답터들만 열광하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 모두의 일상 속으로 자율주행이 들어오는 대중화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점점 더 똑똑해질 텐데요. 과연 우리는 그때도 무조건 더 많은 기능을 원하게 될까요? 아니면 더 스마트한 가치를 알아보는 현명한 소비자가 될까요?